그래서 오늘 저희 이인성 선생님께서는 저희 실천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작은 제목으로는 에듀테크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례 나눔을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시켜드리면요. 현재 지금 무한 북중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마스터 교원 연수를 이수하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도 이미 이수를 하셨고요. 지금 2020년에 지금 고등학교 기술교과 선도교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술과정, 디지털 자료개발 활동도 계속 해오고 계시고요. 그 밖에 뭐 컨설팅, 자료개발 활동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지털 새싹 주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글 공인 자격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또 취득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신상 선생님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신상 선생님께 바ton을 넘기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한북중학교에서 현재 기술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이진성이라고 하고, 이제 아래에 네이버 블로그를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맡게 된 그 수업 사례는 에듀테크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나만의 디지털 명함 만들기 재구성이고, 두 번째는 에듀테크와 AI 도구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디지털 진로 명함 만들기를 이번에 수업을 했는데, 평가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을 했을 때 후기와 이제 저희가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마지막 네 번째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만의 디지털 명함 만들기 재구성은 이제 기술교과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여름에 일정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일정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전국에 계시는 기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나눔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디냐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정보통신 기술에서 실습을 어떤 걸 하는지가 가장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기술 선생님들이 다 정보통신 기술에서는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을 하는구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했던 수업은 이제 QR코드 만들기 수업을 했었는데, 어, 처음에 이제 제가 신규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지 수업을 많이 해서 활동지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계획서처럼 QR코드를 만들 때 너가 어떤 내용을 한번 적어 볼 건지, 20년 뒤에 뭐 진로 명함을 만드는 거에서 QR코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은지를 활동지 종이에 적어보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 QR코드로 생성을 해서 그 QR코드를 파일로 받아가지고 반별로 이렇게 폴더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신규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 어떤 문제점이 나왔었냐면, 이제 활동지 종이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수합을 할 때 QR코드를 제작해서 수합을 할 때 이메일로 수합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서 평가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패들렛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서 이제 저는 이제 신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재구성해서 일정 연수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재구성을 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나만의 진로 챗봇 만들기. 이 나만의 진로 챗봇 만들기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4차 산업, 4차 산업 하면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미래 사회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식의 직업이 변화가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캔바 AI라고 하는 그 바이브 코딩 툴인데 이 캔바 AI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그 진로 전용 챗봇을 만드는 활동을 첫 번째 수업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진로 챗봇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나만의 디지털 명함 만들기까지를 만드는 활동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 나만의 디지털 명함 만들기를 할 때는 캔바 그 PPT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명함의 템플릿을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그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진로 챗봇 만들기에서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1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직업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핫한 주제인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평면으로 있었던 핸드폰이나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휘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금에는 그 기술이 변화하면서 이런 그 AR이나 VR과 같은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떤 직업들이 생기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생성형 AI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세 가지 사진을 보게 하면서 어떤 게 사람이 찍은 사진인지를 고르게 하는 퀴즈를 주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세 가지 사진을 주면서 어떤 게 사람이 그린 그림인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사진만 이제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나머지는 다 AI를 통해서 제작을 한 그림입니다. 특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그림인데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으로 실제로 그 전 세계에 있는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일부러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그 AI 우리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라는 걸 개최를 했는데 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주제곡을 공모를 했었는데 그 주제곡 공모를 수노라고 하는 AI 툴을 활용해서 그 대회를 열었는데 AI가 만든 노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등을 한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안 납니다. 아,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나요? 네. 혹시 공유 설정에서 혹시 음성까지 체크하셨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네, 납니다. 내가 원한 미래 글로컬 너가 원한 미래 글로컬 우리의 손으로 그리는 미래 한 걸음은 한 걸음 함께 걷는다면 우리의 꿈은 이뤄질 거야 세계를 여행하듯 함께 꿈을 키우는 글로컬
네,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AI를 통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보여주면서 생성형 AI라는 게 단순하게 대화만 할 수 있는 챗봇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영상과 노래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러면서 이 생성한다는 말이 어떠한 걸 만들어낸다는 의미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나 정보를 학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생성형 AI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개념 학습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개념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그 실습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실습을 거칠 때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니까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카카오톡에 있는 그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바로 추가를 해서 그 생성의 AI를 간단하게 실습을 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실습을 이 에스크업이라는 그 생성의 AI를 한번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6단계의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 튜토리얼 6단계를 다 하고 나서 그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선생님 애가 이미 헛소리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은 AI가 무조건의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AI를 통해서 옳은 정답과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프롬프트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페르소나.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AI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인데 이 작업은 우리가 AI에게 몇 단계의 구조로 그 작성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주는 과정이고 세 번째는 형식. 형식은 어떤 말투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지를 적어주는 말이고 마지막 맥락은 어떤 수준이나 그 내용에 대해 제약사항을 거는 걸 보고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식의 그 예시안을 줘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예시안까지 작성을 해주는 걸로 프롬프트를 그 알려주는 그 팁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그러면 이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냐? 근데 그렇게 정답만이 AI가 만들어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AI가 정답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고, 한국말로는 환각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있고 AI가 만들어낸 작품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 내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 필요한 것이 저작권인데 그러면 AI가 만들어낸 작품이 저작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AI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AI 윤리를 3가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 3가지는 생성형 AI로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포스터처럼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이 구성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생성형 AI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이제 나만의 진로 챗봇 만들기를 이제 와우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록과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차시 구성은 이렇게 4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차시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고 두 번째는 진로 설문지 챗봇 프롬프트. 이제 이때
이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프롬프트, 이 2차 시에 했던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3차 시에 그 캔바 AI를 활용해서 진로용 챗봇을 만드는 실습을 해보았고, 그 진로용 챗봇 만들기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4차 시에 제가 캔바로 PPT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는데, 캔바 템플릿 PPT를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3차 시에 만들었던 진로용 챗봇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그 진로와 관련된 명함 만들기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4차 시 프로젝트를 작업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부터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나를 이해하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거를 진행한 이유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지에 대한 10가지 설문을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에 10가지 설문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진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진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르소나, 어떤 AI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성격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단계는 일단 1차 시에서 했던 그 나에 대해 알아보기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챗봇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추가적인 AI에게 기능을 넣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는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내용을 총합해서 최종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4단계 프롬프트를 가지고 3차 시에 그 캔바 AI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지사항에는 이렇게 1차 시부터 1차 시의 내용을 토대로 4단계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없으면은 캔바 AI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빨간 글씨로 그 진로용 챗봇을 제작해줘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붙여가지고 그 챗봇을 제작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캔바 AI를 토대로 진로용 챗봇을 만드는 실습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저도 처음 이번에 일정 연수 때 배우고 나서 진로용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만들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은 즐겁게 더 제가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을 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정 보완하면서 더 좋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 챗봇을 제작하는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챗봇을 만든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건쌤 진로 상담, 착한 진로 상담가 챗봇, 그리고 뭐 창의적인 진로 상담가, 베이커들이 드림 상담가, 그리고 이제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난 진로 상담가 봇,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만의 진로용 챗봇을 만들어 보고 그와 관련된 그 진로와 관련된 채팅을 하면서 좀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만의 디지털 명함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공지사항에 이제 캔바로서 제가 이런 식의 디지털 명함 그 템플릿을 제작을 하였고 이 템플릿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아이들이 캔바에 바로 들어간 후에 제가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를 틀을 주고 그 틀에 맞게 디지털 명함 만드는 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이들이 디지털 진로 명함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사진과 링크를 올리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그 QR코드까지 생성을 하게 하는 수업을 덧붙여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요즘에 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새롭게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강조하게 되는 내용은 자기주도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인강상을 이제 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이제 자기주도적인 사람에 한번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그 기전에 발표를 하셨던 선생님의 내용을 보고 너무 이제 좋은 내용이어서 비슷하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랑 AI가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 에듀테크랑 AI가 사실 필요하게 된 거는, 어, 계속 교육 과정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이제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게끔 이제 공지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모든 교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 그 자연스러운 방향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듀테크나 AI에 관심이 있는 만큼 이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디지털 진로 명함 만들기를 2학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걸 진행을 할 때 평가 요소는 이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상 및 설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만점으로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프롬프트 계획서. 이 진로 프롬프트 계획서는 아까 2차 시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가 잘 들어갔는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진로용 챗봇을 잘 제작을 했는가 해서 이 세 가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으면은 만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기한. 이 제출 기한은 그 제출 기한 안에 했으면은 10점이고 제출 기한 안에 하지 못했으면 빵점으로 평가 기준을 입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기 초에 평가 계획서를 항상 넣게 되는데, 이 평가 계획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와우 아이디어스라는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나이스에 바로 입력하기 전에 이제 원래 보통은 종이로 해가지고 채점을 하는 그 점수를 이제 와우 아이디어스에 모든 걸 올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평가 요소, 우리가 이제 평가 계획에서 적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 각 차시마다의 평가 요소들을 기입을 하여서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이번에는 채점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채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그 아이디어는 얼마나 내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템플릿처럼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시별로 점수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돼서 이 아이는 모든 차시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다 기준에 맞게 부합했기 때문에 30점, 40점, 20점, 10점에서 100점 만점을 받게 되는 학생에 대한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우 아이디어스를 가지고 전체로 이제 최종 평가 점수를 이번에 해보았는데, 이렇게 다 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총괄 점수를 다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총괄 점수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나이스의 수행평가를 입력하는 것으로 기록과 평가까지 함께 한 수업을 이번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해본 내용이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는 크롬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라남도에서 사용하는 이 크롬북은 그 전라남도 도메인을 사용해야지 크롬북을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라남도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면 제미나이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원래 제가 배웠던 거는 제미나이 캔버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저희 학교에 있는 크롬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캔바 AI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캔바 툴 자체를 아이들이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기본 기능을 익히지 않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뭐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넣는다거나 이메일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AI,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개념과 어, 그 기능을 익히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QR코드에 사실 QR코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자체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세 번째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명암 디자인을 제가 어느 정도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좀 그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좀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개성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이들이 다양하게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은 조금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번 수업을 하면서 고민은 평가 계획을 짤 때 보통의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으면은 넘어가고 안 했으면은 그냥 감점시키는 게 약간 개수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하는 거를 주로 평가 계획에 적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뭐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부족한지에 대해서 점수만 봤을 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 계획을 짜는 게 좋을지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수업에서 제가 활동지를 만들지 않고 그 수업 자체에서 그 활동을 하게끔 했었는데 활동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 그, 저희 채팅이나 마이크 사용해서 질문 올리시면 되고요.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크업 같은 경우는 그 연령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캔바 AI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 해보았는데 현재는 연령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캔바 AI를 사용할 때 로그인을 구글 로그인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에서 주어지는 크롬북에 들어갈 때 자체가 아예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연령 상관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들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건, 그, 유독,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시행착오에서 써놓기도 하셨는데요. 그, AI 수업에 치중하여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네. 그 부분에 저는 조금 그 눈이 갔는데요. 왜냐면 선생님 오늘 수업 들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께서 뭐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도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동시에 그걸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도 짚어주는 시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행착오에 쓰셨던 것처럼 왜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이제 설명해 주셨던 거에만 따르면 이제 보통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있었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I 융합 수업을 위해서 왜 그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놓쳐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선생님 수업에서는 왜 이 AI 도구를 써야 되고,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의외였던 부분은 보통은 AI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학생들 좀 개개인적으로 좀 더 다가가서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의외로 선생님께서는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알게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혹시 뭐 이게 도구 때문에 사용한 도구의 차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좀 그런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 도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을 컴퓨터 자체를 활용하는 능력이 약간 일반적인 동학년 아이들보다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연시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당연시하게 못 넘어가는 것 때문에 좀 굉장히 그 수업도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게 되고 그래서 좀 적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